안녕하세요. 양리학 교과서 182쪽에 Clinical Pharmacology Choice of Agent부터 184쪽 Pediatrics and Geriatric Indications and Problems까지의 발표를 맡은 출석번호 30번 박준호입니다. PPT 순서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발표 내용에 이어서 신경근 차단제 선택 시 유의해야 할 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약물이 충분한 양리학적 효과와 지속시간을 가지면서 약물로 인한 심혈관계 보상작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외에 간부전, 심부전 환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의 사이드 이펙트, 파르마코키네틱 비헤이비어를 식별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보게 되는데 약물의 화학적 성질과 약물의 지속시간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경근 차단제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약제의 케미컬 클래스, 차단 방식, 몸 안에서의 제거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신경근 차단제는 케미컬 클래스에 따라 아미노스테로이드, 벤질리소퀴놀린, 내추럴 알칼로이드, 다이콜린 에스터로 나눌 수 있고 차단 방식에 따라 경쟁적 차단제, 탈분극 차단제로 그리고 약물의 제거 방식에 따라 플라즈마 콜린 에스터레이즈에 의한 가수분해, 시스테인 첨가, 에스테르 가수분해, 간, 신장에서의 분해, 호프만 엘리미네이션에 의해 분해되는 약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약물의 지속시간에 따라 long, intermediate, short, ultra short acting agent로 이들을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long acting agent가 가장 효과가 좋고 저용량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발된 약물들일수록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부작용 발생 빈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에서 언급된 5가지 약물들의 특성을 확인하겠습니다. 한크로니움은 최초로 발견된 아미노스테로이드로 히스타민 방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머스크래닉 리셉터를 차단하여 미주신경의 차단을 유발, 빈맥을 일으킨다는 부작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이후 메크로니움과 로크로니움의 개발로 이러한 빈맥 문제는 현재 해결된 상태입니다. 벤질리소퀴놀린스는 한크로니움과 반대로 미주신경 차단이나 신경절 차단이 없어 빈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히스타민 방출로 심혈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트라크리움은 에스터 가수분해 효소 또는 호프만 분해에 의해 제거되는 특성이 있어 약의 효과를 종료시키는 2가지 경로가 존재하는데 두 경로 모두 신부전 환자에게도 유효하여 이분들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바크리움은 콜린 에스터레이즈 또는 플라즈마 하이드롤레이시스에 의한 분해에 민감하여 짧은 지속시간을 가진다는 특성이 있고 간타쿠리움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ED95의 3배 이상의 분량을 투여했을 시 히스타민 방출로 인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지나치게 많이 약물을 투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ED95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ED95는 임상실험 대상자의 95% 이상에게서 약효를 보이는 만큼의 양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신경근 차단제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근 차단제는 수술 시 정맥주사로 투여되어 다른 마취제와 함께 보조 마취제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신경근 차단제를 다른 마취제와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 약한 마취만으로 충분히 근육, 특히 abdominal wall을 이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덕분에 호흡기와 심혈관의 수축을 예방하고 회복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으면서 흉부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ventilator dysynchrony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 지속시간이 짧은 신경근 차단제는 후두경, 기관지경, 식도경과 기관 삽관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경근 차단제가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오응한 너브를 자극하여 확인하는데 Adductor pollicis muscle, 줄여서 ADP의 긴장도나 복합 활동 전이를 통해 반응을 확인합니다. 호흡과 관련된 근육인 턱, 후두, 가로막 근육은 ADP에 비해 약물의 작용 속도, 제거 속도가 더 빠른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ADP가 차단되기 전에 삽관을 하고 ADP가 일부 회복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호흡 관련 근육 조직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여 삽관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술 시 마취제 이외에도 신경근 차단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정신질환 환자 치료에 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환자에 사용되는 정기경련 요법은 근육 경련을 일으켜 탈구, 골절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치료에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숙시닐콜린, 바리트레이트, 메소헥시탈 등의 신경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근육 경련, 강직을 조절하기 위해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약물로는 보툴리늄 톡신, 단투롤렌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말초적으로 작용하여 근육의 수축을 막는 데 사용되고 이외 다른 약제들은 이들에 비해 효과는 떨어지지만 중추적으로 작용하여 골격근의 경직을 막는 데 사용됩니다. 보툴리늄 톡신은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늄이 만들어내는 독소로 아세틸콜린 분비를 차단하여 골격근의 약한 마비와 함께 교감, 부교감 콜린성 시냅스 활동을 줄임으로써 근육 경련 강직을 조절합니다. 투여 후 3, 4주 정도 효과가 지속되어 이후로도 효과 지속을 위해서는 재투여가 필요합니다. 인코 보툴리눔 톡신 A, 오나 보툴리눔 톡신 A, 아보 보툴리눔 톡신 A, 위마 보툴리눔 톡신 B가 대표적인 보툴리눔 톡신입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적정 용량 사용 시 원하는 근육을 적절히 마비시키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시, 눈꺼풀 경련, 반측선 안면 경련증, 하부 식도 조임근과 항문근의 경련, 긴장 이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미용 목적으로 주름 제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톡스입니다. 하지만 보툴리눔 톡신은 매우 독성이 강한 약물로 독소를 잘못 투약하여 호흡기에 퍼지게 될 경우 치명적인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FDA의 경고가 있습니다. 난트롤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겼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칼슘 이온과 칼모듈린의 RYR1의 활성작용을 억제하여 골격근의 SR에서 칼슘 이온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난트롤렌은 근육 경직, 경련, 과다 반사의 치료에 사용되고 이후에 다룰 말리그넨트 하이퍼설미아의 조절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위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련 증상에만 사용해야 하고 간독성이 있어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할 경우 최소한의 용량만 사용하고 사용 이후에는 간 기능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들 이외에 근육 경련과 강직을 조절하는 약물들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보툴리늄 톡신, 단트롤렌에 비해 효과는 떨어지지만 중추적으로 작용하여 골격근의 경직을 막는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경련 또는 불편함을 치료하는 약물로는 바클로펜, 벤조다이아제핀, 히자미딘, 사이클로벤자프린이 있습니다. 이외에 통각 전달 통로를 차단하여 긴정작용을 일으키는 메타살론, 메소칼바몰, 올펜나드린이 있고 VMAPT2 억제를 통해 도파민 저장을 억제하여 헌팅턴 무도증 치료에 사용하는 테트라베나제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헌팅턴 무도증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헌팅턴 무도증은 4번 염색체의
사피 16.3에 위치하고 있는 헌팅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 CAG 염기의 반복 횟수가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정상인에서 이 CAG 염기의 반복 횟수는 20회 정도인데 헌팅턴 무도병은 이러한 반복 횟수가 40회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CAG 염기의 반복 횟수가 많을수록 증상이 더 빠른 시기에 나타나고 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헌팅턴 무도증 환자들은 어릴 때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신경세포 손상이 누적되어 3, 40대 정도의 무도증, 치매, 정신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환자들의 대부분은 60대 이전에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외에 환자들의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도 거의 사망 원인의 50%를 차지하는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다음은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약물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약제들이 신경 전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신경근 차단제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안티콜린 에스테라제 약제는 아세틸콜린을 보존하고 신경근 접합부에 작용하여 경쟁적 차단제를 과다 복용하였을 때 또는 경쟁적 차단제의 약효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탈분극 차단제는 약효 감소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약효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티콜린 에스테라제 약제의 대표적 예시는 네오스티그민, 피로스티그민, 에드로포니움 등이 있습니다. 머스카린 안타고니스트는 머스카린 수용체의 촉진을 줄여 신경근 차단제 사용 시 심박수의 과도한 저하를 예방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아트로핀, 글리코피롤레이트가 있습니다. 인할레이셔널 애나세스틱스의 경우 포스트 정셔널 멤브레인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경쟁적 저해제의 약효를 증폭시키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신경근 차단제와 함께 사용 시 근육이 과다하게 이완될 수 있기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스플로렌, 세브플로렌, 이소플로렌, 할로센, 프로포폴 순으로 효과가 강한 약물입니다. 이외에 신경근 차단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은 신경절 이전 말단의 아세틸콜린 방출을 막아 신경근의 차단을 일으키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안티바이오틱스, 신경절 이전, 이후에 모두 작용하여 신경근을 차단하는 폴리마이신 B, 콜리스틴, 클린다마이신, 린코마이신, 그리고 경쟁적, 탈분극 차단제 모두의 효과를 증폭시켜 신경근 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시 주의가 필요한 칼슘 이온 통로 차단제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이외에도 수많은 약물들이 신경근 차단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경근 차단제의 유해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때로 신경근 차단제는 예기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히스타민 방출로 인한 무호흡증, 심장 혈관 허탈이 대표적인 반응들입니다. 이외에 약물 과민 반응, 체온, 전해질 불균형, 혈장 내 낮은 우티리 콜리네스테레이즈 농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경근 차단제는 위독한 환자들에게 투여할 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탈분극 차단제를 조심해야 하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탈분극 차단제는 탈분극을 일으킨 후 신경 틈새에서 파괴되지 않고 지속적인 탈분극 전이를 유지시켜 재분극을 지연, 이로 인한 근이완을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포 내에서의 칼륨 이온의 누출을 유발합니다. 위독한 환자들의 경우 높은 세포 외 칼륨 이온 농도를 조절하지 못하여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고칼륨 혈증 발생 시 막전이 변화로 호흡기 근육이 수축하지 못하게 되어 무호흡증이 발생,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경근 차단제 투여로 인한 말리그넨트 하이퍼설미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리그넨트 하이퍼설미아는 마취제, 신경근 차단제를 함께 투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발열 현상으로
골격근의 경직, 5분당 1도 이상의 빠른 발열, 근육 신진대사 촉진, 대사성 산증, 빠른 맥을 유발하는 상태입니다. 말리그넨트 하이퍼설미아는 탈분극 저해제와 마취제를 조합하여 사용할 시 주로 발생하며 골격근의 SR에서 과도한 칼슘 이온의 방출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19번 염색체로 인해 라이아노딘 리셉터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발병 가능성을 높이며 이외에도 25가지 이상의 염색체 이상이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리그넌트 하이퍼설미아는 마스터 머슬의 수축, 포기,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원인이 불분명한 빈맥과 같은 전조 증상을 통해 진단하며 다른 진단법으로 근육에 할로세인 6볼륨%를 주입한 뒤 근육의 국소적 이산화탄소 분압 증가를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리그넨트 하이퍼설미아 환자의 경우 이산화탄소 분압이 정상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통해 이를 진단합니다. 말리그넌트 하이퍼설미아의 경우 칼슘 이온의 방출을 막는 난트롤렌 투여와 빠른 냉각 조치, 100% 농도의 산소 호흡, 그리고 혈액 내 산성도 관리를 통해 치료합니다. 앞에서 보았듯 신경근 차단제는 호흡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경우 환자가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때까지 양압의 산소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외에 네오스티그민, 메실설페이트, 에드로포니움을 통해 신경근 차단제의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신경근 차단제를 과다하게 복용한 경우 머스크라리닉 콜리너직 기량제를 투여하여 심박수 저하를 막아야 합니다. 신경근 차단제 투여로 인한 히스타민 분비는 기관지 경련, 저혈압, 기관지의 과도한 점액 분비를 일으킬 수 있는데 신경근 차단제 중 하나인 큐버큐라린은 히스타민 분비를 많이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 숙시닐콜린, 미바쿠리움, 아트라쿠리움의 약물들도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아미노스테로이드인 판크로니움, 메크로니움, 하이페크로니움, 로크로니움은 피하 접종, 조직 주사의 방법으로 투여 시 히스타민 분비를 거의 촉진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경근 차단제의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알아본 신경근 차단제의 부작용 발생 시 이를 막기 위해 신경근 차단제와 다른 약물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오스티그민은 경쟁적 차단제의 기량제로 작용하여 경쟁적 차단제의 작용을 방해, 저혈압과 기관지 경련과 같은 신경근 차단제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사용 가능한 약물입니다. 아트로핀과 글리코피로레이트는 무스카린 작용을 막아 심박수의 감소를 줄일 수 있고 이외에 항히스타민제를 신경근 차단제와 함께 투여하면 히스타민 방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칠레이팅 약제를 통해 신경근 차단제 효과를 줄일 수 있는데 수가마덱스는 대표적인 로크로니움과 베크로니움에 대응하는 칠레이팅 약제로 체중 1kg당 2mg 이상의 용량 투여 시 3분 이내에 이들 약물의 효과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질환 환자에게서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미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드물게 과민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칠레이트가 무슨 개념인지 알아보자면 칠레이트는 리간드 화합물이 하나의 금속이온에 대해 2군데 이상에서 대위결합을 시도하는 양이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아와 노인에게 신경근 차단제 투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아, 아동들의 경우 근신경 접합부가 완전히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서 신경근 차단제 사용 시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시닐콜린은 소아,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즉각적인 기도 확보가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다른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외에 아트라쿠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경쟁적 저해제들은 아이에게 사용하기 적합한데 2세 이상의 아이들부터 성인과 비슷한 용량을 사용하며 아이들에게 이들 약물을 사용 시
약물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크로니움, 시스타, 아니, 시사투라크리움, 로크로니움, 미바쿠리움 등이 아이들의 기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 약물들입니다. 반대로 노인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근신경의 신호 전달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외 체내 수분, 근육량 감소, 체지방 증가, 신장, 간 기능의 감소와 같은 생리학적 변화도 신경근 차단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기능, 간 기능에 영향을 받는 판크로니움, 메크로니움, 로크로니움은 약효가 매우 느리게 나타나지만 신장 간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트라트리움과 같은 약물은 젊은 사람과 약효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